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씨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B급 커피 이야기를 하려고 온 건 아니고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조금 더 해보고 커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원래 리뷰를 하려고 했었던 커피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술 먹고 좀 약간 컨디션이 안 좋라 제가 술이 진짜 약해요. 그러니까 맥주 몇 모금만 먹어도 얼굴이 시뻘개지다 보니까 또 이제 몸 상태도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알코올을 이제 몸에서 분해를 잘 못하니까 이제 몸에서 거부 반응이 이제 바로바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술을 거의 입에 대기는 되는데 이게 이제 궁금하니까 먹어보고 싶어서 와인도 그렇고 맥주도 그렇고 이제 궁금해서 먹어보긴 하는데 거의 잘 못 먹어요. 진짜 한 2, 30ml? 이게 뭐 에스프레소 한 잔 정도 먹을 만큼만 이제 맛만 살짝 보고 거진 다 이제 버리죠. 커피 리블의 그 커피 맥주도 다 버렸어요. 아깝지. 아까운데 이거 어떻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또 이게 넣어놓으면 또 김 빠지고 그러면 뭐 사실 먹기도 애매하잖아. 나중에 그래서 그걸로 요리를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맥주 가지고 뭐 족발 삶고 이럴 때만 쓰는 거 뭐 할 때 쓰지 않나? 맥주 뭐 할 때 쓰지? 한번 검색해볼까? 맥주 맥 맥주 재활용 뭐 할 때 쓰나요? 김 빠진 콜라 같은 경우엔 그냥 뭐 설거지 할 때 잼 쓰는 것 같은데 이 먹다 남은 맥주 버리기, 맥주 활용법 14가지 방법, 화분에 활용하기, 과구 광택 내기, 액세서리도 반짝반짝. 이거 별로 안 할 것 같다. 샴푸 모델 같은 머릿결을 갖고 싶다면 이거 머리에다 뿌려도 돼? 진짜? 나 이거 머리로 감으면 뭐 머리에 누래진다 막 이랬는데 진짜인 거야? 이래도 되는 거야? 나의 지친 발을 위해 발을 담근다. 이거 괜찮을 것 같다. 족욕. 그 알코올 발에 세균이 생기를 막는데. 안 그래도 이제 여름 되면 또 혹시 무좀이 올라올까 봐. 이거 화장실에다가 발 담그고도 있어 봐야겠네. 냉장고 잡내 제거. 내 얼굴은 소중해. 노폐물 배출을 돕는데. 요리할 때 효자. 생선 요리할 때 특유의 비린내를 잡는다. 생각보다 활용도가 있네. 이제 괜히 버렸네. 좀 이제 맥주를 한 30ml 먹고 나머지는 재활용하는 용도로 써보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이제 이거 맨날 욕 먹고 있는데 눈치 보면서 몰래 몰래 사고 있어요. 이 커피 리뷰할 게 있어가지고 이걸 못해서 일단 콜롬비아 이 파라이소, 오늘 소개할 커피는 콜롬비아 파라이소 9이 로즈 부케입니다. 이게 뭐 핑크 버번 품종들이 많이 이제 유통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요 커피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커피가 약간 시리즈처럼 나오는 거거든요. 이 파라이소 9이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이죠. 네, 지역에서 나오는 커피로 이제 요 커피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스페셜티인데 이게 핑크 버번 품종의 이제 더블 아나 에어로빅 커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일반인들한테 알려져 있지는 않고 이제 커피 하는 사람들끼리 더 많이 이제 정보가 공유가 되는 커피 중에 하나인데 일단 싸지 않은 커피라 일반인들이 쉽게 뭐 고르고 사고 그러진 않아요. 지금 이 커피의 특징이 이제 장미, 그러니까 로즈, 그리고 이제 히비스커스, 그리고 이제 약간 홍차, 올그레이 쪽에 이제 홍차 느낌이 연출되는 커피인데 일단 향이 좀 강한 스페셜티 커피의 한 품종이고 일단 재배 고도가 이제 1500에서 2000m 이제 고산지대에서 나오는 커피입니다. 이 커피가 보통 이제 100g에 이제 가공된 게 이제 거진 2만 원대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200g 정도 살려면 한 4만 원 가까이 이제 주는 커피라 뭐 파라이소 구이 농장의 이 로즈 부케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유명세가 있습니다. 얘네가 뭐 로즈 부케뿐만 아니라 뭐 멜론, 망고, 피치, 뭐 오렌지, 파파야, 뭐 라임, 뭐 핑크 구아바, 뭐 애플 뭐 이런 게 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이제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가향 커피다라는 논란이 있다라고 제가 많이 밝혔는데 근데 진짜 이 농가에서는 이거에 대한 코멘트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이 가양 커피의 논쟁에 이제 리치, 이제 시나몬 게이트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다들 가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거의 가양이라고 믿고 있어요. 솔직히 저 역시도. 왜냐면 이게 향이 너무 명확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은은한 향을 통해서 이렇게 약간 좀 상상력과 추론을 하는 거면은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느낌상 어떤 비슷한 맥락이 있어서 아 약간 그런 뉘앙스가 느껴져 이런 거랑 아주 대놓고 나는 거랑은 이제 좀 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유튜브들도 이런 걸 했었는데 생두에 가양을 해서 로스팅을 하는 지금 훈련이라기보다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했었냐면 이제 좀 저렴한 생두들, 그러니까 생두 중에 이제 보편적인 이제 벌크 타입으로 나오는 생두들이 있어요. 뭐 5kg에 뭐 예를 들어 1kg당 이제 만 원꼴에서 뭐 5kg에 뭐 5만 원대 뭐 이렇게 초반 이렇게 나오는 그런 벌크 타입의 이제 약간 좀 등급은 좀 낮은 이제 그런 커피를 있는데 이제 콜롬비아 커피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망고 퓨레 있죠, 퓨레. 그러니까 뭐 이제 에이드나 이 그 뭐야 그 요거트 프라페 같은 거 만드는 그 과즙 베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소스라고 봐야겠죠. 시럽보다는 더 걸쭉한 소스 타입인데 실제로 이게 이제 뭐 망고 라떼, 뭐 망고 에이드, 뭐 망고 플래치노, 망고 프라페, 망고 요거트, 망고 아이스크림, 뭐 기타 등등 다 쓰는 그런 퓨레가 있습니다. 일단 뭐 그게 비싼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학원에서 이제 학원생들도 요즘 로스팅 수업을 하니까 다양한 커피들을 이제 다뤄보고 이제 먹어보고 이제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향이 있는 커피를 먹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일반인들한테는. 왜냐면 이런 커피를 많이 사서 먹어본 적도 없고 또 이런 걸 가지고 훈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커피를 이제 수업을 통해서 조금씩 배우고 눈을 뜨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제 궁금해 하는 거죠. 그래서 망고 퓨레, 블루베리 퓨레, 그리고 이제 딸기 퓨레에다가 생두를 재워봤어요. 그러니까 생두를 소스에 이제 담가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테스트한 게 딱 두 가지인데 이제 망고 퓨레에 담갔던 콜롬비아 커피랑 이제 그 블루베리 퓨레에 담가놨던 콜롬비아 커피 두 개를 정확하게 이제 한 48시간 이제 담갔다가 발효시킨 거죠. 네, 상온에서 발효시켰다가 이거를 꺼내가지고 일일이 다 세척을 해요. 세척을 해서 이제 건조를 시켰어요. 펴갖고 이렇게 쭉 펴서 말려놓고 하루 정도 뒤에 오니까 수분 측정의 수분 데이터가 11%에서 13% 정도 나와 있었어요. 맥시멈. 그러니까 평균은 11에서 12 정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로스팅을 했더니 진짜 이 커피가 이 망고 향이나 블루베리 향이 은은하게 나는 스페셜티가 된 거야. 이 싸구려 커피인데. 그래서 사람들도 놀란 거죠. 아, 너무 이게 신기하다. 생각보다 그 우리가 먹는 이런 스페셜티 커피의 느낌이 너무 잘 난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런 가양 논쟁에 대해서 저는 약간 가양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사실 이 커피의 씨앗인 콩을 가지고 뭐 태워서 여러 가지의 뭐 느낌과 뉘앙스를 연출할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명확한 향과 맛을 낸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 그들이 아니라고 우겨도 나는 음모론자니까 이건 충분히 음모의 가능성이 있어. 아무튼 지금 이제 딸기도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좀 시간을 좀 길게 잡아서 뭐 지금 다른 스텝 그 교육생 팀들 중에는 이제 뭐 매실 엑기스 있죠. 뭐 이런 거에도 다 담가 보고 있어요. 뭐 바나나 우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테스트를 준비 중인데 지금 딸기 퓨레 같은 경우에는 뭐야 토, 일, 월 오늘까지 쉬고 내일 가니까 한 4일이면 지금 24시간 곱하기 3일 하면 72시간 거기에 한 12시간 정도를 더하는 거니까 84시간 정도의 숙성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내일쯤 가서 한 84시간 뒤에 그러니까 거진 한 3일 반나절 정도 되는 거죠. 이걸 다시 또 세척을 해가지고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맛이나 향이 어떻게 연출되는지 이제 테스트를 해볼 예정인데
일단은 생각보다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이 교육생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구현이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제가 한 거는 이미 가공이 된 생두를 다시 한번 이제 가공하는 거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일반 가공법하고는 다르겠죠. 근데 이제 아무튼 이거를 지금 시도해보고 있어요. 일단 오늘 해보려고 하는 게 이 로즈 부케 커피를 시음을 하려고 하고, 제가 이렇게 또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제 먹고 싶었던 커피 얘기도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저께 이제 아시는 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좀 생각도 많아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가까이 지내던 분은 아니고 제가 교회에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또 종교적인 교회 활동 얘기하면 상당히 불편해하거나 아 또 개소리 하려고 그런다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기독교와 이 종교에 대해서 뭐 편향적이거나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고요. 뭐 기독교 내에서는 우리는 다른 이타 종교와 다르다 뭐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 눈에는 다 똑같죠. 뭐 기독교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이단성 종교나 문제 있는 종교들도 다 같이 이제 싸그리 싸잡아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이 내부에서는 서로 다르다고 이제 우기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종교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견해를 주는 건 사실이에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 교회에 이제 집사님으로 계신 분인데 이제 저보다 연배는 이제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한 60대 초반? 그러니까 애들이 다 장성했겠죠. 그냥 오고 가면서 인사 정도 하시고 이제 교회에 이제 집사란 직분이 있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의 직분은 권위가 아닙니다. 그냥 봉사직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종교가 이제 권위를 갖다 보니까 이제 권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의 어떤 그 보직을 맡으시는 분들이 그뭐 이런 거잖아. 이제 목사, 그 목회자는 사실 이제 봉사직이에요. 봉사직.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이끌 수 있는 어떤 그 이끄는 사람이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권위는 분명히 존중받아야 되겠지만 대통령은 봉사직입니다. 나라를 잘 이끌어 가라고 하는 국민들이 선출한 봉사직인데 이게 이제 잘못된 인식으로 권력과 부패 그리고 이제 권위성을 나타내면서 이제 힘을 휘두르는 그런 게 된 거죠. 실제로 이 교회에서도 이 목회자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면서 이 권력이 돼버렸어. 이제 권위성이 돼버린 거죠. 원래는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해라. 뭐 약간 그런 건데, 이 잘못된 거죠. 아무튼 이제 뭐, 인간이 하는 건 다 이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플라톤의 이상론자나, 또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현실주의에 어떻게 보면 그 인간 중심적인 사회를 우리가 구현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이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는 다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상주의도 불가능하고 현실주의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건 다 불가능해. 다 안 돼. 아무튼 그게 논점은 아니고 이제 거기에 계신 이제 집사님이 일을 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과로로 인해 쓰러진다거나 이렇게 막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이때 머리를 부딪히신 거예요. 어딘가에. 크게 부딪히셨는데 이 부딪히시고 나서 빨리 발견돼서 병원을 갔으면 괜찮았는데 3시간 동안 방치가 됐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응급실로 갔었어도 이게 경과가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수술이 잘 됐다고는 하는데 다행이래. 죄송합니다. 이제 결과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어제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소천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가까이서 뵀던 분들인데 누구나 다 죽습니다. 네, 누구나 다 죽어요. 죽는 거 자체를 두려워하진 않아요. 저 역시도 이만큼 살 만큼 살았고 누릴 만큼 누렸기 때문에 죽는 게 두려운 건 아닌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허망하게 간다는 사실이 느끼는 바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누군가의 죽음을 맞이할 때 저는 사실 이제 주변에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직접 제가 장례까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제가 장례를 치러 드렸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시다바리를 다 한 거죠. 네. 왜냐면 이 상주인 그 자녀들은 일단 뭐
조문객들 뭐 상대하느라 거의 이제 나 같은 손자들이 대부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는 다 우리가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할아버지 할머니 보낸 건 다 우리가 보냈어. 거기에 이제 이모님도 보내고 뭐 주변에 이제 많은 친지분들을 이제 많이 가시는 걸 이제 배웅해 드리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참 상을 많이 치르게 됐죠. 그리고 뭐 또 아시는 분들도 돌아가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근데 이 최근에 어제 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좀 많이 울컥하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욕심 부리고 사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야. 뭐 가끔 그럴 때 있잖아. 가끔 필 꽂혀가지고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 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 느낄 때 있잖아요. 그냥 그러다 보니 갑자기 생각이 좀 많아져서 이 방송을 좀 번외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로즈 부케 커피를 한번 시음을 해보고 이미 저는 시음을 했는데 여러분들하고도 한번 같이 시음을 우리 혼자 하지만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하겠고요. 제 옆에는 이제 벨기에에서 온 우리 스머프 과자가 있습니다. 이거 롯데백화점 가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유통을 많이 안 하는 제품이라 이제 너무 사고 싶었어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스머프 뭐 추억이 깃들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포장지도 되게 예뻐요. 이게 그 스머프에 나오는 출연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렸어. 이게 보시면 뭐 똘똘이 스머프, 아즈라엘, 그리고 얘는 누구냐? 얘는 누군지 모르겠네. 일단 스머페트, 가가멜과 파파 스머프 있어야 되는데 가가멜하고 카카 스머페가 없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핵심 주인공이 없네. 자, 아무튼 이걸 먹어볼게요. 자, 이렇게 안 그래도 제가 이제 맨날 이 먹는 방송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오디오 플랫폼이죠. 네, 영상이 아니라 오디오예요. 그러니까 이 상상력을 이제 발휘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먹으면서 내 먹는 소리를 듣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건데 지금 댓글 하나 올라온 게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아망상구님인데 맞나? 맞죠? 아망상구님 나이가 39세라 39야? 아니면 뭐지? 어쨌든 선글라스가 상당히 인상 깊은데 이거 멋지네. 이야, 이 선글라스 이게 멋지다. 이분이 이씨 아저씨님 히히 이게 뭐지? 이 후루룩인가? 후루룩 마시는 소리가 재밌어요. 우유를 타보겠습니다. 오, 맛있어. 커피 먹방 히히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자, 저는 이 쿠키를 하나 먹어볼게요. 스머프의 나라 벨기에에서 왔어요. 네, 무슨 과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 비스킷 사람 생겼는데 되게 두툼합니다. 일단은 먹어볼게요. 이거 내가 생각한 맛이 아닌데? 너무 싼티 나는데 맛이? 이 맛이 계란과자 말랐을 때 계란과자 아시죠? 계란과자 그 계란과자를 건조시켜 갖고 좀 딱딱하게 말랐을 때 약간 밀가루 맛이 좀 많이 나고요. 그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싸구려 쿠키 있어요. 싸구려 쿠키 약간 그런 느낌도 나면서 그 애기들 먹으라고 나오는 계란과자의 조금 로우 버전 조금 좀 등급이 떨어지는 버전 약간 그런 느낌 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로 이제 비스켓 같은 느낌인데 좀 되게 좀 건성이고요. 이 과자가 건조해요. 좀 딱딱해. 사실 이거를 커피 먹을 때 먹으려고 갖고 온 건데
커피 먹을 때 먹어야지. 자, 로즈부케가 핵심이니까 이 로즈부케 콜롬비아 커피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담담. 지금 파라이소 구이 생두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 1kg에 85,000원 정도? 네, 7만원대에서 8만원 정도 나옵니다. 보편적으로 이 쌍생두는 아니죠. 왜냐면 보통 만원대에서 2만원대가 안 되는 커피들이 보편적이다 보니까 뭐 그래도 이 10만원 가까이 되는 생두가 그렇게 막 싸구려 커피라고 하는 인식 자체는 주지 못해요. 일단 부담이 되죠. 그래서 녹음하려니까 뒤따덥네. 더워. 자, 이 커피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자면 일단은 뭐 가격대가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종류가 상당히 많네요. 일단 뭐 라임 느낌, 애플 푸딩, 스위트 그라나딜라, 뭐 이거는 뭐 종류가 워낙 다양한데 뭐 제가 다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안 먹어봤으니까 안 먹어봤다고 그러지 뭐. 다 먹어본 건 아닌데 대충 어떤 느낌일지는 알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그 더블 아나에어로빅, 그러니까 이제 아나에어로빅이 있고요. 이걸 한 번 더 한 더블 아나에어로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새 좀 더블 아나에어로빅도 이제 어떤 분위기가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가양 커피와 실제로 이제 많이 이제 맞붙게 되는 게 이제 에티오피아 커피 쪽인데, 왜냐면 전통적으로 에티오피아 커피가 이런 꽃향이나 이제 과일향을 은은하게 연출하는 이제 보통 내추럴 계열 쪽이 보편적이었어요. 실제로 이런 커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에티오피아랑 많이 비교군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더블 아나에어로빅 커피들이 조금은 커피스럽다기보다는 약간 티, 과일차 이런 느낌에 너무 가까워서 좀 더 캐주얼하면서 이색적이긴 해요. 근데 이런 커피들은 좀 물려. 그러니까 좀 오래 지속적으로 먹기가 좀 힘들죠. 어쩌다가 먹을 땐 좋은데 이걸 매일같이 먹으면 약간 좀 커피스럽지 않다? 약간 이런 느낌이 사실 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파라이소 구이가 보통 프로세스가 미생물을 활용한 더블 무산소 발효,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에어로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뭐 서멀 쇼크 워시라고 하는데 뭐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자기네들끼리 여러 가지 이 프로세스 방식, 가공 방식에 대해서 뭐 만들고 또 이런 것을 또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의 어떤 세력화 또 상품화 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뭐 사실 뭐가 좋다 나쁘다 모르겠고 그냥 이런 커피도 팔아먹는구나. 사실 이런 거를 암묵적으로 이런 스페셜티 협회나 커피 시장에서 묵인하고 상업화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사실 이거를 뭐 밝히고 안 밝히고 떠나서 이제 새로운 커피의 트렌드화 이런 의미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이 커피는 삼거리 다방에서 이제 제조가 된 걸 갖고 왔고요. 제가 산 건 아니고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권양, 네, 우리 권양께서 저 시음하라고 이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같이 나눠 먹은 거죠. 뭐 이제 선생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갖다 주신 건데 아무튼 땡큐 합니다. 고맙고요. 자, 요 커피를 한번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음을 하면서 또 뭐 얘기를 해야겠죠. 커피를 개봉을 해서 오, 확실히 향이 이게 며칠 됐거든요. 향이 좀 많이 날라갔네요. 이게 약간 그 로즈 부케가 약간 쭈쭈바 향? 그런 향이 좀 있어요. 딱 뜯으면 그 달콤하면서 약간 쭈쭈바의 특유의 그 단내 있죠, 단내. 일단 20g 정도를 계량할 건데, 딱 20g이야. 이제 거의 한 10g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자, 이게 아마 PK 100으로 갈아서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이거 갈아서 주셨다고. 근데 왜 이러지? 맞죠?
우리 권양 맞겠지? 자, 내려서 먹어볼게요. 자, 0점 잡고 일단 따뜻한 물로 부어서 처음에 뜸들이기를 살짝 해주고, 가스는 적합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스가 그래도 아직 있습니다. 자, 뭐야, 씨. 내 미쳤나? 자, 물을 부어서 이제 푸어오버로 들리시나? 아마 이 방구석에서 녹음해갖고 이제 이제 컴퓨터 윙 소리, 팬 소리랑 이제 선풍기 소리가 더 지배적일 것 같아. 에어컨을 방에다 달아야 될 것 같은데. 에어컨 좀 달게 해주세요. 자, 제가 집에서 해 먹을 때는 한 13배수 정도로 많이 해 먹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드리퍼에 맞는 추출 수율과 추출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드리퍼가 다 똑같은 식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용하는 드리퍼가 보편적으로 어떻게 내리는 게 좀 맛있다, 뭐 이런 게 좀 여러 번 내리다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근거로 이제 자신만의 추출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의 재미는 요리와 비슷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배워가는 걸로 인해서 조금씩 여러 가지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커피의 매력인데, 실제로 이 커피를 할 때 제일 재밌어 하시는 게 바로 로스팅이에요. 로스팅. 왜냐면 다른 거는 일반적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이제 추출만 하는 건데, 이 로스팅은 직접 만들어서 내가 상품을 만들어 난다는 개념에서 사람들이 상당히 이 로스팅 수업을 재밌어 하고, 실제로 로스팅 수업의 만족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로스팅을 하다 보면 커피에 대한 이해도가 실제로 많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커피를 진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본질적인 로스팅 과정을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편적으로. 차라리 그게 돈이 덜 아까워요. 근데 이제 시중에 이 학원들이 너무 상업적이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죠. 근데 사실 로스팅이 꼭 비싸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 학원들이 너무 돈독이 올랐어.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아주 돈 벌려고 아주 작정한 거지. 자, 커피를 먹어보겠습니다. 오, 확실히 이게 예전보다 향이 좀 많이 날라갔네요. 이게 분쇄를 해놓은 상태에서 제가 지금 거진 화수목금토 한 5일 됐거든요. 6일이 되는구나. 왜냐면 월요일날 이걸 줬으니까 화수목금토. 그러니까 분쇄를 하게 되면 향이 금방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이 진짜 금방 날아가요. 이게 완전히 밀봉을 100% 완전 밀봉하지 않는 이상 거진 다 날아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향은 좀 많이 죽었는데 맛은 어느 정도 연출이 됩니다. 상당히 이게 좀 개성이 있어요, 이 커피가. 약간 홍차 느낌이 좀 나고요. 근데 사실 홍차 느낌은 뭐 웬만한 커피들은 어느 정도 연출할 수 있는 커피의 맛이기 때문에, 실제 로스팅의 핵심은 향과 맛을 두 가지를 다 잡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과자 좀 먹고요. 네, 아즈레일. 과자 먹으면서 커피 한 잔. 맛있다. 역시 커피는 좀 달달한 게 좀 잘 땡겨요. 이런 류의 커피는 솔직히 좀 아이스가 더 적합할 수도 있는데, 청량감을 좀 주는 커피가 더 잘 어울릴 수도 있는데, 이 향이 너무 많이 날아가 버렸는데 아깝다. 아이씨, 괜히 갈아서 와갖고 애가 좀 그렇네. 자, 로스팅의 가장 큰 핵심은 두 가지예요. 맛과 향을 잡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의도하는 상품이 일관적으로 나오는 거. 일관성이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커피의 핵심이
아니면 향 이렇게 포인트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핵심은 커피의 맛과 향 둘 다 잡는 겁니다. 근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왜냐면 향을 좀 잡다 보면 맛이 조금 밸런스가 깨진다든가 맛을 잡다 보면 향이 조금 의도치 않게 안 난다든가 이런 경우가 보편적이에요. 물론 이걸 감추기 위해서 뭐 향과 맛을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죠. 아, 저희 커피는 향보다 맛입니다. 아, 저희는 맛보다 향에 중점을 둡니다. 이거 다 개소리야.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맛과 향 둘 다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안 되니까 아, 저희는 좀 맛이 더 중요해서 맛 쪽에 중심을 두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럼 너는 할 수 있느냐? 아, 나도 잘 안 돼. 내가 그거 잘 되면은 기업 차려갖고 돈 벌고 있겠지. 난 그만한 재능이 없어. 사실 그게 쉬운 거 같죠? 해보시면 아는데 안 쉬워요. 진짜. 일단 일관성 있게 만든다는 것도 어렵고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만들었어. 근데 이상하게 얻어 걸려가지고 맛과 향이 뒤따 좋아. 아, 진짜 이거 내가 만든 작품인가 할 정도로 막 진짜 막 자랑하고 싶어. 근데 그 똑같은 상품을 다음날 볶잖아요. 그게 안 나와요. 그것 때문에 학원생들이 많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볶았는데 얻어 걸렸어. 그래서 막 진짜 와, 감동의 쓰나미야. 와, 어떻게 커피에서 로즈 향이 나냐? 에티오피아도 아닌데 막 이러면서 와, 막 뭐 자몽 맛과 자몽 향이 나요. 막 스페셜티가 아닌 것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페셜티인 거는 기본적으로 향과 맛이 어느 정도 연출이 돼요. 발로 볶아도 나와. 그런 거는 볶을 때마다 나와. 근데 일반적인 커피를 가지고 이 로스팅 스킬로 나타나는 거는 보편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애는 나오고 실력이 없는 애는 안 나와요. 그게 안 나타난다는 얘기죠. 잘. 그게 이제 로스팅의 핵심적인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손맛 스킬인데 이게 말로는 쉬운데 실제 구현을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로스팅의 실력을 이제 가늠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콜롬비아 파라이소 구이 커피는 누가 내려도 그 맛과 향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커피는 사실 맛 없게 먹기가 어렵지. 맛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비싼 커피와 이제 향과 맛이 명확한 커피들은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데 진짜 기술은 보편적인 커피를 가지고 개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그래서 비싸지 않은 생두를 사다가 그 집만의 색깔을 연출하는 로스터가 이제 바리스타가 더 실력이 있다고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원래 하고 싶었었던 요 파라이소 로즈 부케 커피를 한번 여러분들과 시음을 해봤고요. 뭐 요새 이제 스페셜티 전문 카페나 좀 커피쯤 한다 하는 집들 가면 이런 어떤 스페셜티 중에서도 색다른 커피들이 이제 준비들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많이 있진 않아요. 아직까지도. 왜냐면 이 가격대가 좀 세다 보니까 100g, 200g에 한 3, 4만 원씩 주고 먹는 게 아직 일반적이진 않다 보니 사람들이 커피 한 잔에 15,000원, 뭐 만 원이 넘어가는 것은 지금도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에 식당을 다니면서 느끼는 게 물가가 진짜 계속 오르고 있어요.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 제가 최근에도 이제 식당들을 이제 맛집들을 다녀보면 이미 이제 한 차례 올렸어. 그러니까 보통 작년에서 이제 올해 초에 다들 가격을 좀 올렸습니다. 뭐 1,000원에서 뭐 2,000원씩 올렸는데, 근데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더 물가가 자꾸 뛰니까 이번에 더 올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자, 커피 가격도 이제 우리가 5,000원, 6,000원씩 먹는 게 이제 약간 일상다반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커피 2, 3,000원, 2,000원 이런 게 이제 좀 이제 보기가 드물어지기 시작해요. 뭐 편의점이나 가야 이제 그런 커피 만날 수 있고 길거리에서 2,000원짜리 커피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요새 떡볶이도 비싸요. 네, 어제도 제가 이제 대학로를 갔다 왔는데 뭐 대학로 쪽 가보니까 그 포장마차 있죠, 포장마차. 난 포장마차가 비싸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네. 아니
뭐 세금 신고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자릿세야 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포장마차 떡볶이가 4,000원이에요 대학로에. 아니 깜짝 놀랐다니까. 3,000원도 아니고 4,000원. 뭐 올라서 그랬다고 하겠지만 아니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그냥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가 안 해봐서 그런 거 아니냐 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자, 오늘의 커피 로즈 부케였고요. 아, 또 이제 몽쉘 통통 하나 먹으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쳐볼까 합니다. 아, 이 태국 땅거 맛있어. 와, 이 몽쉘 통통이랑 먹으니까 과일 맛과 과일 향이 더 잘 올라오는데? 대박. 여러분들도 스페셜티 커피 한번 사드셔보시고. 맛있어, 맛있어. 우리 아망님의 요구사항에 따라 우유도 넣어볼까요? 제가 커피에다 우유 타먹는 게 좀 약간 많이 하죠. 이런 따뜻한 커피에도 우유를 타먹으면 좀 느낌이 좀 색달라요. 이게 카페오레가 되는 거잖아. 안 타먹는 걸로. 생각보다 맛이 없어. 아씨 뭐야 이게. 아, 이게 멸균유라서 그런가 보다. 아, 자, 오늘 번외 방송 여기까지. 저희 개소리였어요. 네, 오늘 로즈부케 커피 소개해 드리려고 잠깐 번외 방송 한 거고요. 또 다음 주인가? 다음 회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